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 뉴스 강재원입니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입니다. 리플과 미국 SEC와의 소송 종료가 됐고 1,720억 원의 벌금 납부로 합의가 됐다라고 합니다. 오늘 새벽 토레스 판사의 판결로 기관 판매분에 대한 벌금 1억 2,500만 달러로 가지금 판결이 내려지면서 오랜 법적 공방이 마무리 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속보가 나온 뒤 리플의 가격은 20% 상승 흐름을 가져왔었고 소폭 하락 뒤 다시 한번 재반등하는 모습을 만들어내줬었는데요. 다시금 지금 현재 하락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더 많은 상승을 기대했던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왜 이런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XRP 20% 급등, 규제 이슈 벗어나나 SEC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의 기술적인 차트 흐름에서 XRP가 예상치 초과 급등 가능성이 제기됐는데요. 앞으로의 가격 흐름이 어떻게 나와줄지, 어떻게 대응해 나가셔야 되는지까지 모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기 전에 제 영상을 시청하는 모든 분들의 수익을 기원하며 여러분들 수익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자료 전달에 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리플과 관련된 자료나 실시간 매매 대응, 단기로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추천까지 같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으니까요.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드디어 오랜 법적 소송이 종료가 됐는데요. 소송 본질적 승자는 SEC, 실질적인 승자는 리플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약식 판결에서 기간 판매부는 증권 판결을,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비증권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이 중 기간 판매에 대한 증권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벌금 책정이었는데요. 지난 SEC는 가증금으로 20억 달러, 하나로 2조 7천억 상당의 금액을 제시했었는데요. 토레스 판사는 이 가증금으로 1억 2,500만 달러 수준이 적합하다라고 판결을 내린 겁니다. SEC가 당초 제안한 20억 달러의 19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다라는 거죠. 이번 기간 판매 가증금 합의로 인해 모든 소송이 종결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통한 2차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는 사실은 모두 양측이 동의했기 때문에 SEC 역시 동의를 했다라는 거죠. 토레스 판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개인 투자자에 대한 증권법 위반은 아니다라는 견해를 반복했습니다. 즉 이번 판결이 뒤집어질 일은 없다라는 소린 거죠. 이 판결을 통해서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암호화폐 업계의 승리며 이제 XRP 커뮤니티에 대한 SEC 역풍은 사라졌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 남아있는 숙제들을 하나씩 처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당장의 소송 종료가 되면 그 기대감이 남아있죠. 바로 미국 내에서의 IPO 진행입니다. 소송 종결이 확정이 지어졌기 때문에 IPO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현재 리플 가격을 보시면 많은 의구심들이 들 겁니다. 약식 판결에서는 80%가 넘는 상승 흐름을 만들어냈었는데 지금 현재 소송 종결에서 왜 이런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걸까요? 여기 보시면 블룸버그의 ETF 애널리스트 제임스 세이파트가 판결 이후 나는 SEC가 1억 2,500만 달러 벌금 판결을 근거로 소송에서 승리했다라고 주장을 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SEC라면 충분히 이러고도 남는 부분이죠. 거기다가 일부 사람들은 이 가증금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리플의 악재라고 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죠. 왜 리플의 승소냐 하는 반문을 이어가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기간 판매분의 초점이 아닌 개인 판매에 대한 초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SEC가 주장한 건 모든 암호화폐는 증권이라는 골자가 바로 거래소 내에서 판매되는 2차 판매 부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최근 바이낸스 소송에서도 BUSD 그리고 BNB 판매가 증권으로 보고 기소를 했던 부분이 있었죠. 하지만 이 역시 기각이 됐던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거래소를 통한 2차 판매에 있어서는 모든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니라는 법적 명확성을 받아냈기 때문에 리플은 중요한 판결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라는 거죠. 기간 판매에 대한 벌금 책정은 이전에 2013년도에 리플사가 투자자 모집을 통해 판매됐던 부분에 해당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기간 판매는 이전 2013년도처럼 진행되고 있지가 않다라는 거죠.
지난 일을 끄집어 와서 증권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현재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판매가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난 일에 대한 벌금 책정인 겁니다. 그럼 이 부분만 지나고 나면 지금 현재 리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말이 되는 거거든요. 즉 벌금 판결을 받았다라고 해서 리플의 악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2차 판매에 대한 부분은 증권이 아니다라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리플의 승소로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아직까지 리플을 잘 모르시는 신규 투자자분들 역시 혼란이 가중되면서 현재 리플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인데요. 또한 코인 전문 매체 코인데스크는 SEC가 전체 사건에 대해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듯 끝까지 리플을 소송으로 지독하게 괴롭혔던 SEC가 마지막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항소할 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우려감으로 폭발적인 가격 상승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항소에 대한 부분 역시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이 부분의 영상 뒷부분에서 다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우리 리플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죠. 해당 여기 박스권의 상단 여기 880원만 돌파를 시켜주게 된다면 단번에 그 1000원 라인까지도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신규로 진입하지 않으셨던 분들, 언제 어떻게 추매를 이어가셔야 될지 잘 모르시겠는 분들, 현재 리플의 가격 변동성이 심한 관계로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제가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라인에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만들어진다면 그 저점에서 안전한 비중과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헤드라인인 SEC의 항소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인데스크는 현재 이러한 움직임에서 항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고 말하긴 했는데요. 현재 SEC는 바이낸스 소송과 리플 소송에서 연이은 패소를 이어가면서 암호화폐는 법적 명확성을 확보했습니다. 이로써 SEC의 입지는 좁아진 상황이죠. 최근 바이든까지 사퇴를 하면 새로운 해리스 후보가 떠올랐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지난 기사 내용을 보시면 민주당은 암호화폐 유권자의 표심을 되찾을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새 후보의 최우선순위는 암호화폐가 돼야 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오늘자 기사를 통해 보시면 민주당 해리스를 위한 암호화폐 캠페인을 시작했다라고 하는데요. 즉 암호화폐 표심을 잡기 위해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트럼프든 해리스든 누가 됐든 이 미 대선에서의 움직임은 이제 친암호화폐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SEC의 게리 갠슬러는 누가 앉혔죠? 바로 바이든이 앉혔다라는 거죠. 이미 사퇴한 마당에 그의 뒤를 봐줄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현재 상태에서 그 자리 보존까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데요. 친 리플 변호사이자 상원의원 후보 중 한 명인 존 디트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해리스가 암호화폐적인 입장의 변화를 보여주려면 갠슬러 해임을 요구해야 한다라는 발언이었죠. 본격적인 해리스 캠프가 친암호화폐적인 움직임으로 돌아선 이상 게리 갠슬러 역시 자리가 위험한 상태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게리 갠슬러가 과연 리플을 향해 다시 항소를 이어갈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다라는 거죠.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고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폭락을 이어갔던 부분에서 절호의 매수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지난번에 찍어드렸던 영상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700만 원을 지금 찍고 내려와주는 부분에서 어떤 움직임이 만들어진다? 저가 매수세가 다시금 들어오면서 상승장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고, 지금 현재 시장이 같이 영향을 받아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아줄 때가 절호의 매수 기회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였나요? 바로 우리 리플도 똑같이 같이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줄 때 해당 여기 라인 단가에서 비중 조절해 나가셨고 다시금 이 저점에서 추가 매수 기회를 지금 엿보고 있다는 겁니다. 무조건 물량을 가지고만 계신다고 해서 능사는 아니고요. 그때마다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대처를 해 나가셔야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또한 늘려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시장은 다시의 반등의 움직임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렇다고 섣불리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지 마시고 해당 실시간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어느 라인의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만들어진다면 그 저점에서의 매수 기회 놓치지 않고 타이밍 맞춰서 비중과 매수가, 매도가 모두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추가 하락 가능성을 대비하면서 확실한 저점 구간 이 눌림목에서 안전하게 물량 확보를 해 나가셔야 된다 말씀드렸었는데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지난 시간 1시간 차트봉에서 이렇게 지지라인을 이탈하는 신호가 만들어졌던 해당 여기 680원과 640원 분할 매수로 안전하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들어가셨습니다. 현재도 우리 리플은 지금 이 박스권 내에서 상단 돌파가 이제 임박한 가운데 여기만 돌파를 하게 된다면 그 다음 1000원 라인까지 단번에 상승 흐름을 가져갈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현재 움직임에서는 리플의 변동성이 매우 심한 상태입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 비트코인이 아직 크게 상승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우리 리플도 영향을 받아주고 있고 여전히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중동 전쟁 리스크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또다시 이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 역시 높아졌습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시장이 이런 영향을 받아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변동성이 만들어지고 조정이 만들어진다면 이 저점 매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더욱더 물량을 늘려가는 움직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여전히 리또속 우려로 섣불리 대응하지 못하는 사람들과 오히려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혼자서 섣불리 대응하지 마시고 제가 잡아드리는 안전한 구간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비중 나눠가지고 진입하신다면 확실한 수익 구간 가져가실 수 있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에 입장하시면 이 모든 자료를 실시간으로 발빠르게 공유 받으실 수 있는데요.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모바일 전용 링크와 PC 전용 링크가 각각 준비되어 있는데요. 모바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첫 번째 모바일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시고 PC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두 번째 PC 전용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되십니다.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헤드라인 XRP 예상치 초과 급등 가능성이 제기가 됐는데요. 암호화폐 분석가에 따르면 마크스는 장기 대칭 삼각형 패턴을 발견했으며 이는 XRP 가격의 높은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칭 삼각형 형성은 2018년도 1월 3.31달러 고점에서 조정을 거친 후 계속해서 이 패턴 내에서 낮은 고점과 높은 고점을 형성하며 이 삼각 패턴을 형성해 나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마크스는 보수적으로 15달러에서 18달러 수준으로 목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수준에서 2100% 상승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유카피 의견과도 동일한데요. 역대 큰 상승 깃발형 패턴의 상단 돌파가 이제 얼마 남겨두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2007년도 폭발적인 랠리를 보여줬을 때는 4년이라는 축적을 거치고 상단 돌파가 이뤄진 뒤 0.004달러에서 2.5달러까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줬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이때보다 더 긴 시간의 축적 기간을 거쳤기 때문에 더 높은 상승력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속보를 통해 보시면 3,600만 XRP가 이체가 되는 부분들이 나타났고 340억 규모의 이체, 계속해서 어마무시한 XRP의 물량이 이체가 되는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업비트에서 주소로 이체가 됐다라는 건 거래소에서 이 XRP를 매수했다라는 의미죠. 지갑으로 이동을 시켰던 부분이었습니다. 또한 XRP 나머지 고래들도 계속해서 고래 축적들이 강화됐던 움직임들 확인되시죠? 계속해서 리플이 이렇게 저점 구간일 때마다 XRP의 집중적인 매집은 이어왔던 부분이었습니다. 확실한 리플 승소 판결에 따른 나머지 호재에 따른 기대감 때문이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왜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지난 시간 계속 올랐다가 하락하고 올랐다가 하락했던 것을 반복하다 보니까 이번에도 소송 종료가 됐고 재료 소멸로 인한 하락 흐름을 만들어내주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 그 부분 아니고요. 이제 소송 종료, 재료 소멸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소송 종료가 되면 IPO 진행하고요. 이제 규제의 명확성을 가졌기 때문에 XRP ETF 역시 출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라는 거죠. 최근 기사를 통해 보시면 미국 내 XRP 거래량이 SEC 소송 전 수준으로 회복했다라고 합니다. 리플은 SEC 소송을 이어오면서 미국 내 거래소에서 모두 상장 폐지 결정을 당했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으면서 미국 내에서 재상장이 이어지고 현재 소송 전 거래량으로 회복했다라는 건 이제 미국 내에서 리플은 법적 명확성을 확실히 해 나가고 있다라는 증거죠. 소송 종결이 난 이상 이제 미국 내에서 거래량과 수요는 더욱더 폭발적으로 나와주게 될 거고 그 이후에 IPO와 ETF 호재까지 나와주게 된다면 리플은 10달러 이상도 가능한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 사이트를 보시면 전 세계의 거래량을 알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이전에는 대한민국과 이런 유럽, 이런 아시아권에서만 리플의 거래량이 활발하게 터졌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떻죠? 미국에서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나와주고 있죠. 이렇게 아이콘이 크면 클수록 높은 거래량, 폭발적인 거래량이 동반이 되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XRP에 대한 거래량이 폭발하고 있어요. 세력들은 계속해서 이러한 움직임에서 개인들의 물량 흡수를 해 나갈 거고요. 세력들에게 물량 뺏기지 마시고 이러한 조정 구간이 만들어졌을 때 절호의 매수 기회로 보시고 더 확실한 물량을 늘려가는 움직임 가져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움직임에서 지금 변동성이 크게 가져가고 있는 부분이고 섣불리 혼자서 대응하지 마시고요. 실시간 분봉 차트를 통해서 어느 라인의 지지를 만들어주고 있는지 해당 라인을 이탈하는 이러한 신호가 나와준다면 저점 신호에 맞춰서 들어가는 비중과 매수가 모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코인 정보방을 통해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 절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힘이 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버튼이라도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여러분들의 안전한 투자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